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파이널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발해입니다. 발해는 한국사에서 국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 6가지 정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발해에 대한 문항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함께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해는요, 고구려 장군 출신의 대조영이 건국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죠. 대조영은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서 발해를 문제를 낼 때 주로 정답이나 혹은 핵심 자료로, 핵심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공부할 때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제 발해의 왕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왕들을 일일이 업적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친구들. 발해에서 더 이상 국왕 문제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단지 무왕, 문왕, 선왕 이 왕들이 발해의 왕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발해의 왼쪽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당나라가 있겠죠. 발해 아래쪽에는 신라가 있겠죠. 이게 국가 문제다 보니까 발해가 당나라랑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 신라랑 교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왕 때는 당나라랑 대결하기도 했고, 문왕 때는 당의 문물을 수용하기도 했고, 선왕 때는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누렸다고도 합니다. 해동성국이 중요하니까 키워드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고,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로 가서 삼성육부제보다는요, 물론 명칭과 운영이 독자적이지만 육부의 명칭이 다르잖아요. 삼성의 명칭도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발해의 삼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한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크게 별로 의미는 있지만 문제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게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제도입니다. 발해에만 한정되는 고유의 제도 명칭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라는 걸 두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발해는 국자감. 아니죠? 고려가 국자감, 발해가 주자감입니다. 오, 제가 꼬였네요. 다시 한번.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왜 얘기하느냐? 유학에 대한 것도 전근대사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발해는요, 지배층의 내분 속에 중요한 F 키워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란의 침략으로 발해가 멸망했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요, 발해는 멸망한 이후에 유민들이 고려로 귀순을 하죠. 그때 발해 유민을 수용하는 왕이 누구다?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아울러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발해와 관련된 키워드 대조영, 고구려 계승 의식, 해동 성국, 5경 15부 62주, 주자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발해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발해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글이죠. 설명글도 가능하고요. 사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해와 관련된 유물을 보여주면서 뭐 불상도 좋고요. 책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발해를 유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해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항을 데코레이션 하더라도요, 빠지지 않는 건 핵심 힌트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힌트가 나와 있느냐? 고구려 유민들이 나라를 세웠네요. 어디서? 동모산에서. 좀 어렵게 내고 싶었나 보다. 대조영을 가렸죠. 나라 이름을 가라고 했네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무왕이라는 왕이 있죠. 무왕이 공격을 했네요. 제가 아까 왕 이름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가 난 당나라가 성덕한 신라한테 공격하라고 했다고요. 아까 제가 본 지도. 그리고 발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는 당이 있고 밑에는 신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가능한 나라. 그 나라는 어디? 발해가 되겠죠. 그래서 발해를 문제를 냈고요. 정답으로는 아마 대조영, 오경십오부 62주,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 이 세 가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오경십오부 62주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발해라는 나라를 풀 때는요. 힌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 화려한 자료나 긴 글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찾아서 문제를 푼다면 발해라는 나라는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발해를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꼭 발해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